오늘은 여자 혼자 여행해도 안전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가끔 여성 여행자 대상으로 여행 상담을 하는데 얼마 전에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성분 첫 질문이 혼자 여행해도 안전한가요? 였고 마지막 질문도 그럼 그렇게 가면 안전한가요? 였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안전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같은 지역을 가더라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만 해도 똑같은 지역에서 겪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여기는 가라, 여기는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라는 부분이죠.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여행은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주변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한대요. 넌 뉴스도 못 봤어? 그러면서 혼자 여행을 안 해봤던 사람이 혼자 여행을 가겠다는 것도 굉장히 큰 결심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반대를 하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혼자 여행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계속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여성 여행과 안전은 사실 떼놓을 수 없는 문제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불 밖이 위험한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남성 위주의 세상에 여성이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도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죠. 안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 항상 여성을 안전한 곳에 두려고 해요. 겉봐, 거기는 위험하니까 나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 안전은 하겠죠. 안전한데 그게 뭐야 그럼? 감옥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성의 안전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치환해서 애가 학교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학교에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함이 있어요. 유괴당할 수도 있고 가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불량식품 먹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야 학교 위험하니까 학교 가지 마 그러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애는 학교에 보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어른들이 학교 주변에 치안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차는 서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불량식품을 금지시키죠. 애들이 못 사 먹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 만나면 따라가지 마. 신호 지켜서 건너. 그리고 불량식품 사 먹지 마. 애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죠. 학교를 못 가게 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행을 세상이라는 큰 학교에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가지마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무언가를 배워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조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건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직장 상사한테 성추행 당할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 어떻게 이용해요? 몰카범이 그렇게 많은데 성추행범이 그렇게 많은데 뭐 남자는 어떻게 만나요? 데이트 폭력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여성들이 알아야 되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마가 아니라 직장생활 하다가 성추행범을 만났어. 성추행범이 내 직장 상사야. 그럼 고소민 먹이는 법을 알아야 되고 연애를 했는데 이 남자가 날 때리네? 그럼 맞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은 실존인 거 알려줘야죠. 성이 혼자 여행을 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요. 뭐 아직은 우리 사회는 여자 혼자 여행할 세상이 아니야. 뭐 근데 여성이 남성의 도움 없이 혼자 여행을 하기 시작한 게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부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남편을 따라서 간다거나 그런 거였는데 또 그때 여자들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여자가 뭐 세계 여행을 하다니 뭐 세상이 망할 징조다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은 세상은 풍녀들이 여행할 만한 세상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200년이 지났어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 들어요. 아직은 여자가 여행할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 어차피 여자가 여행할 만한 세상은 안 와요. 200년 기다렸는데도 안 왔어. 앞으로 5년 기다리면 오고 10년 기다리면 여자들이 여행할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다닐 거예요? 여행?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안전수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란을 여행할 때였는데 사실 이란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여성이 여행하기 좀 힘든 나라긴 해요.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여행 내공이 쌓였다고 생각될 때 가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이란의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세상의 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했던 지역이고요.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스크나 궁전이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가면 시옷의 다리라는 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아치가 33개고요. 시옷의 다리라는 거는 33개 아치가 있는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리가 그 지역 명소인데 해가 지면 사람들이 산책을 해요. 그때가 저녁 8시 정도였어요. 다리 주변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다리 전경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전경을 찍으려면 다리에서 좀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야지 다리 전체 모습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 전경을 찍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 많은 곳을 벗어나서 조금 인적 없는 공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남자 5명이 저를 향해서 왔어요. 일한 남자 5명이. 한 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때 머릿속에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1대1이나 2대1도 아니고 5대1이면 도저히 승산이 없고 2명 이상 넘어가면 군중심리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배에 힘 주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황한 모습을 보이거나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자극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겁에 질려서 도망가면 얘들은 날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기폭제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 이런 일 되게 많이 겪어봤어. 이런 일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남자 한 명이 제 앞에 다가오더니 코앞까지 제 얼굴을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동요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칭챙칭챙 총총총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칭챙총이 중국 사람 비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핀트가 안 맞아도 얼룩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반성을 했죠. 사실 인적 없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뭐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정말 운이 좋았죠. 그래서 혼자 여행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거예요. 기본은 지키기.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 해지만 돌아다니지 않기, 어디 갈 때 행선지 남기기, 그리고 으슥한데 혼자 가지 않기. 뭐 이런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니까 기분 좋다고 술 많이 마시지 않기. 뭐 이런 것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사실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아는 친구는 브라질에서 호스트에 들어가는데 벽돌로 머리를 가격당해가지고 물건을 뺏긴 적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키르기스탄 국경을 넘는데 새벽에 다니다가 역시 퍽치기 당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는 인터넷은 안전망입니다. 이제 쿠바 같은 나라가 아니면 웬만하면 인터넷 다 되거든요. 그 나라 가서 심카드를 사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화나 인터넷이 되면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영사 콜센터 연결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외교부 하면 뭐 외교부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외교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 번호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해외안전여행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영사 콜센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되면 우리가 행선지를 남기는 데 도움이 돼요. 최악의 경우로 여러분이 납치되거나 실종됐을 때 행선지를 남겨놓으면 거기서부터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지인한테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 중 뭐 몇 시 기차 탔음 이런 거 보내놓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뭐 어디에서 어디 가는 중 하면서 이제 셀카를 찍어 올려요. 이게 뭐 나 여행한다 라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어디 가는 중이니까 만약에 나 없어지면 여기서 찾아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생존 팁인데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100%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셀카를 찍어요. 친한 척하면서 그 셀카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려버립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그리고 그걸 그 사람한테 보여줘요. 난 이 사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얼굴이 팔린 상태에서는 나쁜 짓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화를 내면서 당장 지우라고 난리를 치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올린 사진은 나중에 지우면 돼요. 그리고 혼자 여행할 때 주의해야 될 거. 현지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는다. 지역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요. 뉴욕 맨하탄에 가서는 우리가 끝나시만 입고 조깅을 해도 되겠지만 이란이나 인도나 뭐 그런 나라에 갔을 때 끝나시만 입으면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남성의 욕망을 당연시 여기고 여성에게 그 죄를 묻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성폭행을 당해도 싸다. 남성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게 잘못된 거야. 남성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수적인 나라를 여행을 할 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인도도 그렇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여도 모든 여성은 이제 히잡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긴 바지 입고 엉덩이 가리는 옷을 입어야 되고 이란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입어야 되고 사실 개명한 세상에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나 싶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미니스커트를 입었으니까 당해도 싸지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뭐래 미친놈이. 외국에서는 사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서는 저는 낯선 사람일 뿐이고 이름 없는 존재일 뿐이고 약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조금 주의해서 옷을 입는 게 필요해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그 나라 옷차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딜 가든 간에 고립된 공간보다는 개방된 공간이 안전합니다. 고립된 공간에 1대1로 남자랑 단둘이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싸워도 승산이 없어요. 하지만 개방된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잖아요. 그럼 1등석은 문이 닫을 수 있는 구조예요. 2등석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3등석은 이렇게 복도형으로 돼 있거든요. 한 50명 되는 사람이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3등석이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1등석, 2등석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타서 문을 닫아버리면 게임 오버거든요. 언제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목적지에 밤에 도착하지 않는다. 너무 밤늦게 도착하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택시를 잡아도 이 택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낯선 곳에 가는데 이미 밤이야. 그럼 거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여행을 하다 보면 비행기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밤에 도착하고 싶지 않더라도 밤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공항에서 어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본다거나 돈이 조금 들더라도 뭐 안전한 숙소에서 나오는 픽업 서비스를 신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책을 알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병원에 가게 되면 가산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행자 보험에 미리 들어두셔야 되고요. 제가 미리를 강조할게요. 왜냐하면 여행자 보험은 한국 공항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가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제가 그거 언제 겪었냐면 재작년에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너무 즐겁게 호주에 갔는데 여행자 보험을 깜빡한 거죠. 그거를 어디서 알았냐면 시드니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보험 안 들었다. 근데 그때 제가 호주에 한 달 정도 있는 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해외에서 여행자 보험 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해외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있어도 굉장히 비싸요. 어떤 게 있냐면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대상으로 한 장기 여행자 보험 3개월 기준으로 이거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었으면 얼마 안 했을 여행자 보험을 3배 가까이 더 주고 들어야 했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때 여행자 보험 들기를 잘했던 게 제가 중간 그때 호주에서 다리를 삐었거든요. 한의원에 갔는데 140불이 나왔어요. 한 15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자 보험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한국 땅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 보험을 미리 들어두셔야 돼요. 저처럼 시드니 공항 도착해서 여행자 보험 들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체크하는 거랑 해외안전여행 어플 설치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얘기여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한번 언급을 할게요. 일단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행을 유의해야 되는 나라, 여행을 자제해야 되는 나라 이런 것들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색 나라는 여행 유의국, 노란 나라는 여행 자제국, 빨간 나라는 철수 권고, 그리고 까만 나라는 여행 금지. 이게 그때그때 정세나 아니면 자연재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가려는 나라는 뭘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만든 어플이거든요, 그거. 근데 홍보가 덜 됐는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위기상황별 뭐 대처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이제 응급번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사 콜센터 버튼이 있어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이 가능합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는 초보 여행자 티를 감추는 게 제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 파르간지에 딱 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공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짝다리 짚고 나 여기 좀 많이 와봤어 뭐 이런 자세로 다녔는데 사실 초보 여행자들은 티가 납니다. 좀 이제 두리번 하는 게 있고 가방 이렇게 꼭 잡고 있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너무 표적이 되니까 뭐 여기 나 2번째 방문인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굳이 혼자 다니는 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이제 여러분한테 너 근데 혼자 여행 왔니? 라고 물어보면 굳이 뭐 혼자 왔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야 저기서 친구가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안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을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저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소개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행을 포기하기보다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떤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